하지만 USB C 타입 케이블 좀 넣어주지. 정말 네, 징글징글합니다. 유럽에서 빨리 압력을.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구매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매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이폰이 심하고요. 아이폰 12 프로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똑같다, 아니면 심지어 사이즈도 같다 등등 많은 분들의 평가가 있지만, 카메라는 정말 역대급이라며 전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랩터가 느끼는 점은 어떨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3부터는 비닐 포장이 없어졌죠. 탄소 중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 때문에 재포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12,288원만 주면 20개를 살 수 있는데, 아이폰 13 제품 하나당 2개가 소요되니까 10개를 재포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아무튼 미개봉 제품을 중고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폰 12 프로는 전면 사진이었는데,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후면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카메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측면, 이 테두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의 느낌이 나도록 테두리만 반짝거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으로 떼어내고, 두 군데를 손으로 떼어내죠. 아주 간편하게 뜯어집니다. 뜯어내고 박스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색상은 정말 잘 고른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인기 있는 색상이 시에라 블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의외로 실버가 제일 인기가 많은 색상 같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유심 핀과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 역시 애플 스티커 4장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충전기는 없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탄소 중립 때문에 충전기는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USB C 타입 케이블 좀 넣어주지. 정말 네, 징글징글합니다. 유럽에서 빨리 압력을 넣어주셔야 좋겠네요. USB-C 타입으로 통일 안 하면 수익 금지 조치한다는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타입C로 바꾸겠죠. 애플이 개다리 통뼈입니까?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보호 커버를 떼어내고 바로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전면 디스플레이가 세라믹 쉴드로 보호가 되어 있어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사용기를 보면 스크래치가 의외로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자마자 바로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노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노치가 줄어든 것 뿐이고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특히 배터리 표시에 숫자는 표시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노치가 줄어들면서 스피커가 디스플레이와 프레임 경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비슷해진 느낌이고요. 자, 전면 디스플레이는 6.1인치 15.5:9 비율의 2532 1170 460ppi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2와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120Hz 프로모션 기능이 적용되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 밝기가 기존 800니트에서 1000니트로 더 밝아진 것이 바뀐 부분입니다. 대신 HDR 영상에서의 밝기는 1200니트로 아이폰 12 프로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12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벨소리 모음 스위치가 있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스피커, 라이트닝 포트, 마이크가 있고요. 자, 측면이 정말 반짝반짝거려서 살짝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측면도 블루 색상이 살짝 보이고요.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지문과 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서 빨리 지저분해질 것 같네요.
자, 후면은 영롱한 시에라 블루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인데 오묘하게 빛깔이 돌고 있고요. 특히 측면과 달리 지문이나 이물질 같은 것은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이벤트에서도 말했지만 시에라 블루 색상이 원가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이런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수한 무슨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카메라는 전작과 같은 구성이고 화소수도 12메가픽셀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센서의 크기가 더 커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카메라 섬이 더 넓어졌고요. 카툭티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배는 더 커진 듯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 때문에 이 아이폰 12 프로와 케이스 호환이 안됩니다. 자, 맨 위쪽부터 망원 카메라, 그 밑에 와이드 카메라가 있고요. 중간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위에는 트루톤 플래시가 있고요. 맨 아래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있어서 AR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자, 크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로 세로의 이 크기는 아이폰 12 프로와 동일하고 두께만 0.25mm 더 두꺼워진 7.65mm입니다. 문제는 무게인데요. 무게가 전작보다 무려 16g이나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배터리가 용량도 커지고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더 늘어났죠. 하지만 요즘 화면이 커지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200g이 넘어가는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고요. 그래도 프로맥스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앞에서 제가 미리 켜놨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 아이디 세팅도 해주고요. 자, 암호 옵션에서 4자리 숫자 코드를 이용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아이폰은 개봉기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화면이 정말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처럼 예쁩니다. 자, 특히 이번에는 통상적인 화면에서도 1000니트로 밝아져서 더욱 쨍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iOS 15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업로드 예정인 아이폰 13 프로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주요 스펙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AP는 애플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었습니다. 애플 이벤트에서 성능 소개를 할 때 전작 대비가 아닌 경쟁사 대비 5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작 대비 성능 향상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폰 13의 리뷰를 보면 전작 대비 준수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에는 GPU 코어가 4코어로 탑재되었고 프로 모델에는 5코어가 탑재되었습니다. 램은 6GB로 전작과 동일하게 탑재되었고요. 아이폰 13이 공개되기 전 루머에서는 8GB가 탑재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전작과 동일한 램 용량입니다. 하지만 iOS의 최적화로 인해서 6GB도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이폰 13 일반 모델은 4GB가 탑재되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 달라진 것을 살펴보면 120Hz 프로모션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가변 조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0Hz, 그리고 게임할 때는 120Hz로 끌어올려 주는데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패드 미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젤리 스크롤 현상은 없는 듯 하고요. 그리고 전작에서 문제가 되었던 리얼 블랙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문제는 없어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OS 15로 업데이트 되면서 달라진 기능을 몇 가지 보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배경 사운드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화이트 노이즈를 아이폰 13 프로 자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앨범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사진을 선택해서 다른 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랍 기능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메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새 메모에서
자, 이렇게 놓으면 네, 이렇게 메모장에 바로 붙여 넣기 기능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이 기능은 애플 자체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의 사진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파리도 달라진 점이 많은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주소창이 하단에 있죠. 이것을 누르고 좌우로 넘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탭 간 이동인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아이폰 13 프로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모두 12메가픽셀로 전작과 동일한 화소이고요. 망원은 OIS가 적용되어 있고 f2.8인데 3배 광학 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이드는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었는데 전작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있던 기능이고 이번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밝기도 전작보다 더 밝아져서 f1.5입니다. 울트라 와이드는 저조도에서 많은 개선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접사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밝기는 f1.8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로 맨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우리가 주로 하는 후보정에서 사용하는 필터와 다른 기능입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화면 전체가 바뀌잖아요. 사진 스타일 기능은 A15 자체 AI 기능과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 HDR4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물의 색상을 다르게 표현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부톤을 그대로 두고 배경의 색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 스타일을 변경해 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재미가 꽤 있을 듯 합니다. 자, 표준, 풍부한 대비, 그리고 선명하게, 따뜻하게, 차갑게 총 5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따뜻함과 이 톤의 변화율을 볼 수 있죠. 자, 일단 초광각에서 와이드로 변경해보고 다시 와이드에서 망원으로 전환하면 이 3배 줌이어서 많이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환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아이폰 12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길게 누르면은 바로 퀵테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자, 이렇게 위아래로 자, 여기 배율이 나오죠. 움직이면서 망원까지 3배 줌 이상까지도 되고요. 요 3배 줌 이상부터는 디지털 줌이고 3배 줌은 광학이죠. 자, 이렇게 줌을 자유롭게 이게 꼭 1배에서 3배로 바로 끊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실제로 줌링을 돌리듯이 세밀하게 줌을 당겼다가 그리고 늘렸다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번에 iOS 15 업데이트 때 추가된 기능이죠. 자, 그리고 접사 기능은 그냥 이렇게 울트라 와이드에서 사물을 가까이 찍으면 접사 기능으로 찍을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와이드에서 가까이 찍어도 자동으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될 때 살짝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슬로우 모션처럼 바뀝니다. 지금 이게 영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접사 사진의 품질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AI에서 보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해 보면 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인물은 물론 이 사물의 초점의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면서 나중에 후보정에서도 심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수동으로 초점을 바꾸면서 찍고 있는데요. 자동으로도 잘 바꿔주네요. 네, 이렇게 수동으로 변경하면 일단 멀리 있는 것, 그리고 가까이로 변경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초점을 정말 잘 맞춰줍니다. 꼭 내가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한 네, 이렇게 움직여도 초점이 틀어지지 않고요. 계속 따라다녀도 초점을 계속 잡아주죠. 자동으로 초점을 바꿔준다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사물을 쳐다볼 때 카메라가 그 사물들의 초점을 잡아주는데 아이폰 13 시네마틱 모드에서 그런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대의
시내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130만원짜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그리고 프로레스 기능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128GB 모델은 1080p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256GB 모델부터는 4K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자, 용량은 전작에 비해서 280mAh 증가한 3095mAh로 드디어 3000mAh를 넘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진 것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덜 커진 것 같은데, 아마도 카메라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을 보면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22시간이고 음악은 75시간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닝 포트가 귀찮다면 자, 이렇게 무선 충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IP68 방수 방지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이상 없고요. 자의로 빠뜨리면 방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이후로 간만에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해서 개봉기를 했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를 건너뛰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까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 조기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원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의 전력 공급난 때문에 아이폰 생산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워치 7 또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3 프로 개봉기였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